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이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종목 분석 안내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전 3월 2일날 그리고 3월 11일날 영상에서는 바닥 밑에 지하 있으니 섣부른 접근은 하지 말라 영상으로 안내해드렸고, 바로 직전이죠. 3월 24일 영상에서는 시장의 하락 제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종목의 추세 전환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발은 담가도 좋은 구간이겠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한국전력에 대한 종목 점검 영상입니다. 자, 차트를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월봉으로 봤을 때 여전히 주가는 역사적 저점이라 할 만큼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순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접근한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집중해서 투자금을 운용하셨다면 재미는 별로 없지 않을까 라고 저번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죠. 하루에 이 종목이 20%, 30% 위아래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분명히 망할 순 없는 회사이지만, 그리고 분명 주가는 이 이상 더 빠질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지하까지 경험했지만, 시장 대부분 종목이 바닥 밑에서 지하까지 경험한 상황에서 반등 장세로 돌아섰다 해도 한국전력은 상대적으로 추세 전환 이후의 반등 속도가 기대에 미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상향 또는 횡보하는 주가에서 밀린 게 아니라 장장 2년 동안 내려 꽂는 하락 추세였지 않습니까? 이 2년 동안의 대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고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 결코 망할 수 없는 회사이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겠지만, 이 대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개념으로 내가 다른 데서 돈을 굴리고 여유 자금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모아가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포인트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한국전력은 실적 개선에 대한 주가가 녹여질 것이다. 맞죠? 자, 한국전력 2019년도에 영업 적자가 1조 3,566억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역대 두 번째 최악의 실적이었죠. 실적이 개선 안 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전력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대했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시 월봉으로 보면 2016년도 8월 기점으로 2017년도, 18년도에는 하락에 아주 기름칠을 했고, 올해 최악의 실적 가늠되면서 본격적으로 급락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발생된 부분이죠. 외인 기관 할 거 없이 매도세 줄을 이었고요. 일단 2016년도의 시발점은, 하락의 시발점은 미국의 태양광 발전업체를 인수하면서 사업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해졌죠. 이게 시발점이었고, 본격적인 탈원전 정책까지 진행되면서 수익성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미세먼지 배출이든 저감이든 탄소 배출 저감 등 시설 장비 등의 개선 등에 돈이 투입되고, 여름이면은 국민들 위해서 전기세도 인하해줬죠. 근데 실적은 개선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걸 또 반복하진 않겠죠. 전에 했던 짓을, 했던 부분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일단 실적이 개선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주가에는 반영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걸 또 지우고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에 대해서도 한국전력 많이 묶어서 얘기를 하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가가 하락하면 보통 한국전력의 호재로 인식되는 게 맞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원료비, 구입 전력비 등이 일제히 감소하니까, 즉 원가가 감소되니까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근데 이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유가가 불과 4주 전, 5주 전까지만 해도 60달러 선일 때도 한국전력의 주가는 쭉 내리막이었습니다. 지금 유가도 말도 안 되는 바닥권을 형성했다고 해도 한국전력의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결국 유가 문제는 추후 원가 절감에 따른 실적, 개선에 반영되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원가 절감보다도 전력 수요가 이전에 비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즉, 유가의 문제는 지금 당장 한국전력 주가에 미치는 요소는 미비하다. 추후에 실적의 반영함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유가가 지금과 같이 바닥에 계속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유가가 급등한다고 해서 한국전력이 엄청 큰 타격을 입지도 않을 것이라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슈가 전기요금 인상이 되면 실적 반영, 실적 반영이 되면 주가 반영. 정말 단순한 패턴이죠. 실적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전기요금 인상 카드가 가장 손쉽죠. 전기요금은 분명 개편할 겁니다. 인상하겠죠. 근데 그 시기가 문제죠. 당장은 못합니다. 정부에서도 난감해할 수밖에 없죠. 시국이 이런데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지금 정부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더욱이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 하지만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이 카드는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에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가정용 전기 인상이 한국전력의 반등 추락이 될 순 없고 결국 문제는 산업전력, 즉 공장의 전력 수요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조금 번외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장들 많이 조금 문 닫았죠. 산업전력의 수요가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왜 산업전력의 수요가 적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우선 재정 마련을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인상카드,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카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과 이에 따른 주가 반영도 분명 될 카드입니다. 하지만 가정용 전력 공급보다는 산업전력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여기서는 논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일단 전기요금 인상 이 부분은 분명히 되겠죠. 실적 개선도 될 거고요. 반영이 될 거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게 좀 이슈가 많죠. 탈원전 정책 변화. 진짜 할 말 많죠. 근데 그냥 짧게 갈게요. 국내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죠. 이때 주가가 잠시 이때 그어볼까요? 이때 주가가 잠시 대하락 추세에서 상승 모멘텀을 갖는 줄 알았어요. 왜일까요? 이때 이슈가 체코의 원전 수출을 논의한 시점과 맞물립니다. 이때가 단순하게 이때 또 동일하게 남북 경협이다 뭐다 이것저것 주가의 상승 요인도 있었지만 핵심은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앞뒤가 다르죠. 탈원전 주장하는 나라에서 너네 우리 원전 기술 사가라 말이 안 되죠. 뭐 지나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중순부터는 탈원전 얘기는 쏙 들어갔는데 어찌되었든 최근에도 루마니아 맞나요? 루마니아 상대로 원전 수출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찌되었든 한전의 가장 큰 기대감은 역시나 원전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겠습니다. 당장의 주가에 움직임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게 한전공대 설립한다고 하죠. 한전공대 참 최근에 이슈가 된 건데 왜 한전공대를 설립을 강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라남도 나주시에 설립한다고 하는데 학생 수는 뭐 1000명 규모로 한다고 하죠. 1000명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한국전력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지금 한전공대 설립하는 데만 해도 아무리 지 자체에서도 같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대학을 설립하는 데에는 조금 시기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설립 허가가 난 것은 이제 되돌릴 수 없고 수익성을 기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전에 수익성에 지장을 주는 한전공대가 호구로 작용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한전 주가에 미치는 요소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작다고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전력에 대한 포인트만 짧게 이 정도로 추려서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이었다면 이 비상시국이죠. 지금 타개할 만한 경영상의 전환점을 보여줬겠죠. 그리고 우리는 투자자고 회사의 행동에 대한 투자에 대한 판단을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분명히 이 한국전력도 사업 전속에 대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면은 분명히 뭔가 경영상에서도 달라졌겠죠. 하지만 한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너질 순 없는 공기업입니다. 얘네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리진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한국전력의 PBR은 지금 0.16배, 사상 최저치가 맞습니다. 분명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습니다. 분명 잡을 만한 기업이고 지금 잡을 만한 주가도 맞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투자금 운용이 필요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시점이기도 하고요. 한국전력 분명 주가는 회복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회복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일반 종목들의 주가 반등률과 꽤나 큰 괴리를 보일 것은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한국전력 어차피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적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5,000원 25,000원 선까지는 꾸역꾸역 회복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반등의 속도가 다른 일반 종목에 비해서는 추세가 아무리 상향된다고 하더라도 반등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이 반등 시점, 주가가 시장에 다시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주가 반등 속도가 한국전력은 못 따라가는 건 맞아요. 해서 이 시간을 지금 한국전력에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투자금 운용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절히 모아가는 종목으로, 여유 있는 자금으로 한 번씩 계속 모아가는 종목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국전력 5번째 종목 점검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시거나 저희 유튜브 영상 소개란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실시간 댓글, 이 칸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무료 실시간 댓글 리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관심 가지고 방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